어느 날 문득 웃음이 사라졌다는 걸 느낄 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예전처럼 웃지 않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고 괜히 한숨부터 나옵니다. 자식들은 바쁜지 연락도 뜸해지고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다 헤어지기보다는 이제 그만 들어가야지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바쁘게 살 때는 조금만 한가해지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유난히 표정이 밝은 분들입니다. 70대, 80대인데도 눈빛이 살아있고 말에 힘이 있고 걸음걸이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묻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의 삶이 특별히 더 편해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아픈 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걱정도 안고 삽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노년을 힘겹게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년을 제법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인생의 색깔을 바꿉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릅니다. 요즘 내가 웃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을요. 웃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웃을 마음이 점점 줄어든 건 아닐까요? 노후를 즐겁게 산다는 건 매일 행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 중 한순간이라도 오늘 괜찮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려는 이야기는 거창한 인생 교훈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방법도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 혹은 너무 익숙해서 소홀히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요즘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아직 괜찮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이미 잘 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후를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즐겁게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선택했을 뿐입니다. 노후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해? 이제 다 끝났지. 늙으면 다 그런 거야.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괜찮네. 몸은 좀 불편해도 걸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 집에만 있으면 더 늙는 것 같아.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하루의 결이 달라집니다. 같은 아침인데도 누군가는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가볍게 옷을 챙겨 입고 집 앞이라도 한 바퀴 돕니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선택이 노후를 가르는 가장 큰 갈림길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분들은 인생을 크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조금 다르게 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아픈 애가 아니라 그래도 잘 잤네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걸 이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어도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다.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즐겁게 사는 분들은 과거를 자주 꺼내대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젊을 때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래도 지금이 제일 편하지. 이 말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합니다. 반면 힘들어 보이는 분들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 나갔지, 그때는 내가 이랬지, 그 말이 점점 현재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과거는 자랑으로 남길 수는 있어도 현재를 괴롭히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을 인정합니다.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것, 예전만큼 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 말이 스스로를 살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즐겁게 사는 분들은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기대를 낮춥니다. 그래서 작은 연락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짧은 방문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기대가 큰 사람은 항상 서운합니다. 전화가 늦으면 서운하고 자주 안 오면 서운하고 마음이 늘 모자랍니다. 노후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행복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커서일 때가 많습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낮춥니다. 그래서 자주 웃습니다. 버스를 놓치지 않았을 때, 약속 시간에 비 맞지 않았을 때, 병원 검사에서 큰 이상 없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에 진심으로 안도합니다. 이런 분들은 삶이 특별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이유를 놓치지 않아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를 즐긴다는 건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혹시 요즘 사는 재미가 없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다가 이제야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다시 즐거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후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한 가지 태도, 바로 사람과 거리 두는 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가까울수록 조금 떨어져 있어야 편해집니다. 노후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몸 때문만도, 돈 때문만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 때문입니다.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더 다치게 합니다. 이상하게도 노후를 즐겁게 사는 분들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거리를 잘 지킬 줄 아는 분들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생각에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전화가 안 오면 서운했고 오면 왜 이렇게 늦게 했냐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섭섭함을 키우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이 먼저 전화하면 고맙고 안 하면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노후를 즐겁게 사는 분들은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줄이고 고마움은 키웁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키워줬으니 이제는 내가 챙겨야지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부모도 자식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즐겁게 사는 부모는 자식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대 안 하니까 작은 것도 다 고맙더라. 밥 한 번 사줘도 고맙고 문자 하나 와도 고맙고. 기대가 낮아지면 행복은 자주 옵니다. 친구 관계도 같습니다. 노후에 남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소중하다고 해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즐겁게 사는 분들은 서로의 사정을 묻되 지나치게 캐묻지 않습니다. 조언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이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노후에 사람 때문에 지치는 분들은 대개 이 말을 잘 못합니다. 도와주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정답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해결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리 두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에서의 거리입니다. 누구 자식은 어떻고 누구는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아직도 일하고 있고, 이 비교가 노후의 기쁨을 가장 빠르게 앗아갑니다. 즐겁게 사는 분들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만 비교합니다.
작년보다 덜 아프네. 지난달보다 좀 더 걸었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거리, 비교와의 거리, 기대와의 거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혹시 요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떨어져 보면 서로 숨 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덕분에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후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놓지 않는 한 가지, 바로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노후는 큰 계획이 아니라 하루의 태도에서 옵니다.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할 게 없어. 하루가 너무 길어. 이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노년은 순식간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노후를 즐겁게 사는 분들은 하루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것,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를 하나 보내는 것. 이런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몇 달 동안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갈 곳도 기다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TV를 켜놓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저녁이 되고 그렇게 하루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동네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문을 읽고 잡지를 넘기고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 곳 하나 생겼을 뿐인데 하루가 달라지더라. 노후의 즐거움은 인생의 큰 목표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 하나에서 옵니다. 즐겁게 사는 분들은 내일을 너무 멀리 보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꽉 채웁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오늘은 얼마나 걸을지, 오늘은 누구 얼굴을 볼지. 이 작은 계획들이 하루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즐겁게 사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새 옷 하나를 사도 이제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이 마음이 노후의 표정을 바꿉니다. 반대로 늘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분들은 노후에도 자신을 챙기는 법을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앞자리에 앉혀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하루입니다. 즐겁게 사는 분들은 몸을 완전히 쉬게 두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파트 계단 한층 더 오르기, 동네 한 바퀴 더 걷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몇 번. 몸을 쓰는 날과 아무것도 안 한 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즐거운 노후를 사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와 대화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사람을 만나야만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질수록 사람과의 만남도 편해집니다. 노후의 하루는 속도를 늦출수록 깊어집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신다면 큰 변화를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하루에 작은 약속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그 약속이 내일을 부르고 내일이 쌓여 즐거운 노후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후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는 마지막 한 가지, 자존감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감정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노년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어버릴 때입니다. 노후를 즐겁게 사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젠 끝났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자신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그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야기할 게 과거밖에 없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듣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그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언을 해서가 아니라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자존감은 대단한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노인은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 존중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존중할 줄 압니다. 둘째, 과거의 역할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역할을 찾습니다. 셋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주변의 반응에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지켜진 노인은 혼자 있어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도 편안한 관계를 맺습니다. 자존감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건강에서도 완전히 오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후를 즐겁게 사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 인생 나쁘지 않았다. 이 말들이 쌓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참아내는 시간도 아닙니다. 비로소 나로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쓸모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즐겁게 살아도 됩니다. 편안해져도 됩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이 말 한 번만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즐거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겁니다.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음을 기약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건강하세요.